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판을 엎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것이 그냥 샌드위치야. 안팎으로 위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금융위기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이 섬찟한 은행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심각하게 보이는 건 시그널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미국 연준이 미국 달러 스와프,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금리로 자국의 통화를 달러와 빛의 속도로 교환을 하는 건데, 만약 달러 유동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단시간 안에 자금이라는 수문을 열어서 대량으로 달러를 쏴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주요 5개국이 이런 달러 체인망을 엊그제 속전속결로 스왑 형태로 크로스 서로 간의 긴밀한 통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액션을 보이지 않을 부분인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걸 보면 상당 부분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요 은행들이 흔들거리는 상황이니 등에서 식은땀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게 그냥 강 건너 불을 보듯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바라볼 수 없는 게, 지금 부동산 PF, 특히 12조 원 정도가 상반기에 부메랑처럼 건설업체에 몰빵을 했던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렉이 걸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부동산 조정기가 혹독하게 진행이 되면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7만 5천 가구를 넘어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보통 6만 가구 이상을 넘으면 적신호로 보는데 이 수위를 훌쩍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고비는 여전히 6개월이라는 험악한 자금 경색이라는 에베레스트를 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제2금융권이 원금 회수를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PF로 빠져나간 자금 구멍을 메워야 하겠죠.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125조 원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까지 더하면 25조, 도합 150조 정도 되죠. 반대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건설사가 2022년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끌어다 쓴 돈이 이렇게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고요. 불안을 느낀 제2금융권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건설사에 대해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쪼아대니까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거의 숨통이 막힐 만큼의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분양 성적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죠. 서울 쪽은 거의 완판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숨어있던 수요가 오늘보다 내일로 오를 분양가를 의식, 차라리 오늘 분양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처져 있었던 청약 경쟁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분양시장은 메인 건설사들이 평정, 대부분 그나마 자금 상황이 좋은 1군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도 분양 성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담은 좀 덜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 분양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분양시장을 열어버리면 그냥 겨울왕국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수요를 찾지 못한 공급은 그대로 미분양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특히 지방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이렇게 100이면 100 모든 곳에서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니 당장 원금 회수를 위해서 금융권에서 PF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쪼이고 있는데 자금이 제대로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줄줄이 위기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 미분양이 6만 3천 가구나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와중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1억 2천을 더 물게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게 단지 지방에만 국한될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규모는 900세대 정도 되고요. 가장 공신력이 있어서 믿고 입주를 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그것도 분양 전환이 되는 단지를 할 수 있죠. 여느 아파트보다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수주를 받았던 중소건설사가 결국 부도를 맞게 됐고요. 이렇게 중소건설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넘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570억 정도에 받아서 다시 사업을 키우려던 민간업체도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고요. 규모는 세대당 9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냥 이 정도 돈을 더 떼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보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애초에 거의 6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이 되는 시기에는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업자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가 되면 그 물량을 시세대로 팔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적격자가 많을수록 차익이 커지게 되는 구조죠. 이렇게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으니 이걸 악용하려는 업체들이 공공임대 시장에 진입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2021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부적격 처리가 난 물량도 이젠 시세대로가 아니라 분양전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긴 거죠. 결국 기존의 차익을 기대했던 수익률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10억이 넘는 이자를 연체하면서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분명 전국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단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대구는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엄청난 공급 폭탄이 정말 폭탄이 돼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된 거고요. 경기, 대구, 부산 순으로 4월 입주 물량이 커지고 있어서 특히 부동산 하락세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더욱 집값 하락의 빨간불이 될 수 있죠. 아무튼 3분기까지 건설사의 공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PF 만기가 올해 9월에 몰려 있어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입지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형 건설사에서 사업권 자체를 인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찌 보면 중소형 건설사가 부도업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는 퇴로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형 건설사 형편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에서 그다지 좋은 분양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당첨자가 오히려 분양대금 외에 수억씩 돈을 떼일 수 있는 건설사 부도 위기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되지 않고 나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요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양 아파트 결국 올 것이 왔고 앞으로도 더 크게 올 가능성 많습니다. 당첨자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커녕 아니 이건 마이너스 피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1억 2천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간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또 다른 부동산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 높게 보입니다. 낮은 포복,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